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자네에게 자신의 핏줄, 대를 이을 자식만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평생을 바쳐 벼슬길에 오르고 금지옥엽 아들을 키우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한 사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높이 올랐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줄은요. 그를 파멸시킨 건 귀신도 역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15년 전 그가 헌신짝처럼 내버린 조강지처의 입에서 나온 비수 같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양반 사회를 뒤흔든 기막힌 치정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도 산골,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 박석진은 10년째 과거 공부 중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연심이 있었습니다. 연심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박석진 하나만 믿고 시집와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밭을 메고 밤에는 삭바느질로 눈이 침침해져 가며 남편의 책값과 약값을 댔습니다. 손발이 부르트고 손톱이 빠져도 그녀는 웃었습니다. 우리 서방님 급제만 하시면 그 희망 하나뿐이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박석진은 드디어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향합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고 모두가 연심을 칭송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요. 하지만 한약물을 먹고 벼슬아치가 된 박석진의 눈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고생에 찌들어 주름진 아내의 연심이 화려한 한양 부인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좋은 핑계가 있었습니다. 혼이 난 지 10년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죠. 당시 권세가인 이참판이 자신의 딸을 후처로 주겠다고 제안하자 박석진은 잔인한 결심을 합니다. 부인, 내 기니 할 말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나으리 옛 성현의 말씀에 칠거지하기라 하였소.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으나 대를 잊지 못했으니 이는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는 불효 중의 불효요. 나으리 그게 무슨 내 가문의 앞날과 벼슬기를 위해서라도 자네가 스스로 물러나 주시게. 그것이 자네가 이 박씨 가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것이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연심은 비 내리는 마당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나으리, 제가 10년을 하루같이 이 집안 귀신이 되고자 살았습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이 손이 문드러지도록 나으리를 섬겼습니다. 정령 대가 끊기는 것이 걱정이시라면 차라리 소시를 들이시어 대를 이으십시오. 저를 내치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시를 드린다 한들 정부인 자리에 자네가 버티고 있으면 집안 꼴이 무엇이 되겠나. 더 구차하게 굴지 말고 나가시오. 박석진은 매몰찼습니다. 심지어 연심에게 위로금 한 푼 주지 않으려
부정한 여자라는 헛소문까지 퍼뜨려 맨몸으로 내쫓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심은 피눈물을 흘리며 그 집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석진 내놈이 출세욕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하늘이 보고 땅이 굽어볼 것이다. 내 기필코 살았어. 내 놈이 목숨보다 아끼는 그 알량한 핏줄. 내 손으로 반드시 끊어놓으리라. 쫓겨난 연심은 죽으려 했으나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양 마포나루로 흘러들었습니다. 양반가 교수였던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그녀에게 남은 건 기막힌 바느질 솜씨와 타고난 눈썰미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생들의 속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 솜씨가 기가 막혀 한양 장안의 기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생들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고관대작들의 은밀한 정보,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줬는지, 누가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 연심은 그 정보를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15년 후, 연심은 한양에서 제일 포목점의 주인이자 돈으로 양반을 쥐락펴락하는 거상 김행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중년 부인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지요. 한편 승승장구하던 박석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새 부인에게서 그토록 원하던 아들 칠성이를 얻었습니다. 칠성이는 박석진의 자랑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허허, 우리 칠성이가 글을 읽는 소리가 옥굿을 같구나. 내 대를 이을 보배야 보배. 하지만 권불10년이라 박석진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높은 벼슬인 형조판서. 자리를 탐하다가 무리하게 뇌물을 쓰게 되었고 가산이 기울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급전이 필요해진 박석진은 한양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김행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올 덫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박석진은 체면도 불구하고 김행수의 상단으로 들어섰습니다. 연심은 발 뒤에 앉아 15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에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형조 참판 박석진이다. 김행수 있는가? 어서 오십시오, 대감.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시니까. 내 긴이 청할 것이 있어 왔네. 가문의 명운이 걸린 일이오. 천냥만 변통해 주시게. 내 이번에 형조판서에 제수되기만 하면 이 은혜는 결초보은하겠소. 천냥, 지금 돈으로 치면 수십억에 달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연심은 부채를 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형조판서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허나 장사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가 아니겠습니까? 대감의 그 허울 좋은 약조만 믿고 천냥을 내드릴 순 없습니다. 허울 좋다니
내 말을 못 믿는 게냐? 듣자 하니 대감 슬하에 금지옥엽 같은 아드님이 계시다지요. 그 아드님의 장래와 대감의 전 재산을 담보로 거신다면 내드리지요. 내 아들 칠성이를. 좋소, 내 아들은 장차 정승판서가 될 아이요. 그 아이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리다. 박석진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연심은 돈을 빌려준 뒤 그동안 모은 박석진의 비리 장부를 사헌부에 은밀히 제보했습니다. 동시에 빚 상환 날짜를 앞당겨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벼슬길은 막히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셔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박석진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행수가 위풍당당하게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김행수, 내 인연,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해? 내 아들 칠성이가 장차 벼슬에 오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문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박석진은 겁에 질린 아들 칠성이를 품에 안고 악을 썼습니다. 그때 김행수가 쓰고 있던 얼굴 가리개를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조강지처 연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연심이 내년이 어떻게 김행수란 말이냐. 이게 다 내년의 관계였구나. 차갑게 오랜만입니다. 대감. 15년 전 대감께서 칠거지악을 운운하며 내치셨던 그 조강지처가 돌아왔습니다. 이 악독한 년, 내가 복수를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지만 나에겐 내 핏줄 칠성이가 있다. 내 대는 끊기지 않아. 핏줄이라. 대감,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15년 전 제가 왜 아이를 낳지 못했는지. 그거야 내년이 성녀였으니. 아니요. 밭은 기름졌으나 애초에 씨가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사내 구실을 못하는 몸, 즉 불임이십니다. 무엇이라? 내가 그게 무슨 헛소리냐? 내게는 저렇게 버젓이 아들 칠성이가 있는데. 박석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석진의 귀에 대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합니다. 저는 대감의 사내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자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헌데 저를 내치고 얻으셨다는 저 아들, 새 부인께서 데려오신 저 아이가 과연 대감의 씨일까요? 아니면 대감 몰래 정을 통한 젊은 내연남의 씨일까요? 그렇습니다. 연심은 기방 정보를 통해 새 부인의 외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석진은 평생을 남의 자식을 제 핏줄인 줄 알고 그 아이를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조강지처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보,
말 좀 해보시오. 칠성이가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오. 대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으아악, 컥, 내 핏줄이, 내 대가 끊겼단 말이냐? 충격에 휩싸인 박석진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후 박석진은 반신불수가 되어 화려했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새 부인은 칠성이를 데리고 도망쳐버렸고 천하의 박대감은 자신이 버렸던 연심이 던져주는 동량으로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강물을 바라보는 연심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 남자의 헛된 욕망과 핏줄에 대한 부질없는 집착이 불러온 참혹한 결말, 박석진 대감이 연심의 진심을 조금만 더 귀하게 여겼더라면 비록 자식은 없어도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늙어가지 않았을까요? 재물도 권력도 심지어 핏줄조차도 사람의 진심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씁쓸하지만 뼈 있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